자, 한 분씩 좀 자세히 만나볼게요. 먼저 김독자 만나봅니다. 효섭 씨, 김독자 어떤 인물인가요? 김독자는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10년간 연재된 소설을 자기의 삶과 대비해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지만 결국엔 유중혁 홀로 살아남다는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결말을 어떻게 새로 써볼 수 있을까라는 상상만 했던 인물인데, 그 세상이 현실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과정들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동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세상을, 이 멸망한 세계를 최대한 바꾸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서는 없거든요. 그 효섭 씨는 사실 우리 김병우 감독님께서 김독자가 이렇게까지 잘생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최대한 평범하게 안효섭이라는 배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저 처음 듣습니다.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효섭 배우님 처음 저희 이 캐스팅에 관련해서 미팅 자리에서 제 첫인상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렇게까지 키가 크고 잘생길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 이후에 근데 배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직접 전한 적은 없는데 그냥 좀 처음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편스럽게 보일까? 저는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지점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옷도 단벌이고 뭐 중간에 뭐 어디 집에 가서 머리 감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지금 의상부터 해서 분장 이런 것들 어떻게 소화를 해낼까? 뭐 그냥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오늘 방금 보신 화면에서 입고 있는 옷이 한 벌이거든요. 뭐 다른 배우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벙벙한 핏을 한 3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 같은 옷이긴 한데, 예. 시간차를 두고, 예. 옷들도 있었고, 사실 그때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이 해내셔야 되는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독자의 시점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그냥 독자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독자가 원하는 그 결말의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에 임하셨는지 그 감정 변화들이 궁금해요. 이 영화를 찍은 순서가 사실 타임 시퀀스가 정말 영화 흐르는 대로 거의 찍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저 또한 독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보면서 최대한 그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독자로만 따지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작품으로서 유중혁이 홀로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고 실망스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자가 상상으로선 이 결말을 바꾸고 싶고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독자가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라이브하게 그 감정들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이 애티튜드가 맞을까라는 되게 세심한 포인트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가면서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작품 촬영하면서 하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혹시 하셨나요?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는 걸로 정리를. 이게 많이 아팠습니다. 네. 계속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와이어도 많고 독자는 특별한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뛰어서 그런지 네, 좀 달리기는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달리기 초수가 줄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민호 씨가 맡은 유중혁 만나봅니다. 유중혁, 카리스마가 엄청난데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인물인가요, 중혁? 네, 그 멸살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회귀 스킬이 있어서 회귀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사실. 멸살법 안에서 결국 수없이 많은 경험과 나눴던 어떤 감정의 교류들을 다 혼자만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아주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이 유중혁 캐릭터의 이제 설득력을 위해서 감독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는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감독님이랑 꽤나 초반부터 진지한 얘기들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각자만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고 살아가잖아요. 유중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로 묵묵히 그냥 계속 미션들을 클리어해 나가면서 독자 같은 인물이 이 세계 안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은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유중혁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어떻게 보면 저 가죽 코트로 대변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혁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가죽 코트라고요. 민호 씨? 별로 효율이 좋진 않아요. 땀이 잘 통풍이 안 되고요. 통기성이 없고. 네, 무겁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고 나면 항상 어깨에 담이 좀 걸린 것처럼 좀. 이게 대략 몇 킬로 정도 옷이? 제 옷이랑 맞거든요. 딱 입었을 때 무게감이 딱 느껴져요. 완전 느껴져요. 네, 저 옷을 입고 촬영에 딱 임하면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는다고 들었어요. 이번 이 작품을 찍고 우리 민호 씨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졌다고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역할인 게 네. 회귀 스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새 또 아무래도 이제 AI가 발달하고 그렇죠. 하면서 그런 영생의 삶 그리고 옛날부터 사실은 인간들은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면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면 너무 불행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 오히려 좀 했던 편인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좀 오래 살 수 있다면 뭐 효섭이로도 좀 살아보고 수인이로도 좀 살아보고 다양한 삶을 살아보면 좀 다양한 좋겠죠. 사람들. 네. 예, 계속 배우 하셔야 되겠어요. 이능현 씨의 또 다음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최수빈 씨가 맡은 유상아 만나봅니다. 자, 유상아 어떤 인물이에요? 독자와 함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함께 지하철에서 퇴근하다가 이 게임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물이라서 조금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막 힘내서 싸우러 가고 이럴 때도 난 계속 걱정하고 이게 맞냐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모두 이제 소설 속 캐릭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라 혹시 나만 좀 튀는 건 아닌가, 미워 보이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 이게 사실은 제가 원작 웹툰을 앞쪽을 봤거든요. 근데 그 웹툰이나 웹소설 안에 있는 유상아라는 캐릭터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만화적으로 완벽한 느낌의 그런 반듯하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영화 속에 있는 상아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런 인물이라서 이게 조금 모두가 함께 나갈 때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게 조금 미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초반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고 그 중간 과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또 고민되는 지점을 같이 타파하셨는데 이 뭐 땅강아지라든지 활용 등 액션씬들이 저희가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촬영할 때도 힘들었겠지만 현장에서는 또 수빈 씨가 굉장히 가장 많이 웃었던 현장이었다고요? 제가요? 저한테는 정보들이 이게 조금 자, 명주 씨를 뽑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죠. 네. 촬영할 때 어땠나요? 왜냐면 이게 사실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뭐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막 액션을 했던 배우도 아니고 이렇게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하고 이런 지점들이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혼자 헤쳐나가는 느낌보다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씬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뭐 감독님, 뭐 무술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다 같이 함께 씬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되게 배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던 현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은 신승호 씨가 맡은 이현성 만나봅니다. 자, 어떤 인물인가요? 이현성도 유중혁과 함께 멸살법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고요. 막강한 힘을 지닌 그리고 그 힘으로 독자와 일행들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네, 이현성. 아직까지 군복을 벗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승호 씨 지금 이 스틸만 봤을 때는 다른 작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역할에서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압도적 피지컬 그리고 절도 있는 굵은 목소리, 이 신승호 씨가 가진 장점들이랑 이현성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좀 더 진화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떠셨어요? 연기하시면서? 우선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보고 느낀 것처럼 이현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직하고 단단한 성향을 가졌음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바위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큰 바위 같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와 닮아있는 지점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냥 실제 연기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이현성에 녹여내려고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승호 씨가 군복을 입으면 대박이 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지하철 문부터 온갖 사물들을 시원하게 부수고 또 박살내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떠셨어요? 좀 촬영하실 때 좀 통쾌한 그런 지점들이 있었나요? 뭔가 박살내는 데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통쾌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실제로 이현성이라는 인물이 아드레날린이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뭔가 좀 통쾌하다 싶었는데 연기하면서도 아주 잠깐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힘을 현장에서 액션하면서 쏟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영상 보니까 오랜만에 효섭이한테 되게 고맙네요. 효섭이가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액션씬 끝나고 나서 네, 정말 힘으로 꺾었거든요. 그 문을.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될 때 굉장히 카타르시스라든지 통쾌함을 줄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나 씨가 맡은 우리 정의원 캐릭터 만나볼까요? 자, 어떤 인물인가요, 정의원? 네, 정의원은 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인물이에요. 뭔가 나를 위해서 싸우기보단 다른 인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말보다 행동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인물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얘기만 들어도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액션을 선보여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그 첫 인사 때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나나 씨를 보면 이미 액션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이 첫 액션 작품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크로마키 블루스크린도 처음 도전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액션에 대한 열정이 조금 생겼던 게, 늘 캐릭터마다 그래도 조금씩의 액션들이 살짝 있어서 항상 이제 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액션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서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하셨네요. 이번에 네.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제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서 전 지금까지 한 작품에서 이렇게 대사가 없는 작품이 처음이에요. 눈빛과 액션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고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액션이 나한테 큰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몸을 쓰니까 그쵸. 에너지가 훨씬 더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 저 혼잣말인가요? 예, 지금. 지금 괜찮습니까, 기자님들? 성자님들 괜찮으세요? 자, 오늘 제작